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부자 마인드 시간 9번째인가요? 예,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는 인생관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제가 늘 설명을 했듯이 경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 경매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매의 실체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머리를 잘 잡는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머리를 잡는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부여받을 때 어떤 복잡한 사건을 처리할 때 처음을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끝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얘기를 일머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끝의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머리를 잡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많은 직원들을 써봤을 때 보면은 일머리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요. 그냥 엄벙덤벙 헤매입니다. 엄벙덤벙. 학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지혜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왜 경매 실체를 알아야 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군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군이 여기 있는 거는 대충 알고 그냥 이렇게 옛날 전쟁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중간에 매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불측의 사고로 인해서 아군이 적군하고 싸우기 전에 유리한 고지, 유리한 시간대에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죠. 동태를 살핀 다음에 척후병이 오지 않습니까? 척후병이 조사를 해서 오면 이 척후병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아군이 적군의 틈새를 찔러서 얘를 몰살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어떤 뭡니까? 도청, 감청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적군의 어떤 배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적군의 전략을 우리가 캐치를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그 작전 회의를 하게 되면은 지도를 펼쳐놓고, 그죠? 지도를 펼쳐놓고서는 이 지도에 의거해서 이 지도에 배치된 대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잠깐만요. 이거 좀 조절하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제일 처음에 적군이 어떤 성격이고 어디에 위치돼 있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런 형태를 알아야 적군을 선멸하듯이 우리가 경매라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경매의 성격을 잘 모르면은 경매의 중요성 또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서 경매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라는 것은 하나는 정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자격증이 뭐 있냐? 그럼 예, 운전면허증 있고요. 무슨 자격사 있고요 하면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을 갖추는 데는 혈안이 될지는 몰라도요. 그런 자격증이 10개 더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경매라는 확실한 도구를 갖고 있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경매는 인생관이다. 이렇게 읽어가 보겠습니다.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경매를 바라보는 생각이다. 경매는 밥을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보면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수단 정도로만 낮게 보게 되면 경매의 진면목, 진짜 모습이죠. 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경매는 어떤 것이냐? 경매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반영되는 재테크다. 자, 그냥 재테크입니다. 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관이 반영되는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는 그 효능이 무한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재테크에 머물기도 한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가까이는 스스로의 생각도 오늘과 다르고 내일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효능이 무한대로 달라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매는 효능이 무한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기도 한다. 즉, 여러분들이 경매를 선택해서 1년하고 2년 했는데, 이거 진짜 별로 아니던데? 야, 차라리 경매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금매나 해. 요런 생각들. 경매를 별 볼 일 없는 재테크에 머물기도 된다. 무엇에 따라서? 인생관에 따라서. 또는, 야, 경매 재미없어. MPL에, 인생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경매를 통해서 그 효능을 무한대로 증강시켜서 여기에서 쇼부죠. 여기서 승부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관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스스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어떤 경매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습관을 배워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생활을 하겠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 몰라도 부지런하지는 않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알더라도 부지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하겠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남도 기쁘고 자신도 기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기쁨을 삼겠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사건들도 보면은 뭡니까? 어제까지 동지가 오늘은 아주 배신자가 되는 그런 판 아닙니까? 정치판이.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욕을 할 때 정치인들이 저렇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느냐?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수준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것이지.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이 일반 서민들이 하고 사는 모습의 붕어빵입니다. 실제로 그렇더군요. 체면과 이런 거를 중시 여길지 몰라도 양심을 중시 여기진 않더라 이거죠. 누구나 더 편한 것을 좋아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거나 참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고 싶은 거를 참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인생관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편한 것을 좋아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힘들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무엇인가 꽁꼴로 얻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누구나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사람만 얻어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얻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편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거 좋아하고 그냥 힘들이지 않고 얻어지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 좀도 또 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장기간의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참고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는 자기가 생긴 모양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매라는 것은 자기의 모양을 고치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하고 다르게 경매는 자기가 결정을 하죠. 결정권자가 자기입니다. 경매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 환경이 좋으면 돈을 좀 벌고, 환경이 나쁘면 돈을 못 버는 전형적인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경매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또 더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는, 또는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의 능력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되는 그런 영역이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인생관,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런 거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경매를 잘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요. 경매에 필요한 인생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배우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필요로 하는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부자 마인드입니다. 경매가 아닌 다른 재테크에서도 필수적 마인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자 마인드 없이는 절대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정말로 제가 읽어봐도 맞는 소리만 써놨네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경매를 절대로 흔한 재테크 중에 하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는 본인 스스로가 부자 마인드가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며, 경매 투자는 곧 인생관과 같아서 뛰어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잘할 것이고, 뒤떨어진 인생관을 가지면 못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나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암기라도 하세요. 이해는 머리가 좋아야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정도 머리까지 안 된다 그러면 암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못한다. 그러면은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택일 관계가 되게 쉽습니다. 이해가 바로 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고, 이해는 안 된다 그럼 애우세요. 애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되뇌이다 보면은 이해될 때가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갑자기 덧셈도 못하는데 3 곱하기 3은 9 그러면 3, 3은 9 이렇게 할 때 왜 3, 3은 9냐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그냥 애워 그런다. 그냥 애워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3, 3은 9 구슬이 3개가 담긴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가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슬이 3개가 담긴 바구니가 3개가 있어. 그래서 3이고 3개씩 담기고 바구니가 하나 둘 3개니까 3이니까 총 9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슬이 3개씩 담긴 바구니 주머니가 3개가 있으니 3, 3은 9구나 라는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늦었고 그 전에는 암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암기력이죠. 암기를 하세요. 안 되면 암기하고 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암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경매는 무엇인가? 두 번째, 명검이다. 네. 경매는 명검이다. 이거 제가 예를 많이 들죠.
경매는 비유컨대 쇠나 돌을 두부처럼 자르는 명검과 같습니다. 경매 기초반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을 상대로 물어봅니다. 왜 경매를 공부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반 정도는 고개를 숙이고 한두 명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은 직업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에 자신감을 가지기는 누구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경매의 길에 앞장서서 가본 입장에서 제가 감히 말을 하자면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거창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 이거. 처음부터 거창해야 됩니다. 그저 내 집 마련이라고 돈이 된다고 어디서 들은 바가 있으니 나도 그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감으로는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이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창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사람들이 직장 개념으로 대체하고 싶어서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면 더더 목적이 거창하고 뚜렷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목적이 거창하고 뚜렷해야 된다. 예,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네, 자꾸 문자가 뜨네요. 예, 더더욱 목적이 거창하고 뚜렷해야만 한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경매 투자에서 성공도 직업적인 가능성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순히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꾸중을 받는데 퇴직한 사람이 직업을 대체하고 싶어서 경매를 선택했으면 더더욱 목적이 거창하고 뚜렷해야 된다라고 이미 써놨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처음에 경매 투자하려고 들어온 놈이나 직업을 전환하려고 들어온 놈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빤하단 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내 꿈이 병장인 사람하고 내 꿈이 장군인 사람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면 꿈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하는 짓이 똑같으면은 장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꿈이 병장인 놈이 하는 짓거리를 꿈이 장군인 놈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꿈은 장군이야 하면서 하는 짓은 딱 병장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데 그런 거를 꾸짖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삐치죠. 아주 잘 삐칩니다. 남자들이 더 잘 삐쳐요. 늙을수록 더 잘 삐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펜. 자, 명검이 있다면 이 명검은 전쟁터에 사용할까요?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는 데 쓸까요? 명검은 역시 전쟁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명검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예, 칼을 들 힘도 없고 동작도 느리고 패기도 없는 쫄병이 들까요? 힘도 좋고 용기도 높은 대장부가 들까요? 예, 하수가 명검을 잠시 소유했다 하더라도 잠시 후에 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뺏긴다는 거죠. 명검을 다스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스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 분야에서 경매 분야에 들어왔다가 경매에 의해서 튕겨나간 사람들, 경매 부적응자들의 특징들이 다 이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매는 명검이어서요.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의 임자도 따로 있듯이 경매도 보물이라는 관념에서 보면 경매의 임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경매라는 거는 훌륭하게 잘 드는 명검이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 무겁게 그 팔에 힘도 없고 용맹도 없는 쫄병, 그 다음에 여기 동작도 느리고 패기도 없는 쫄병이 들었다가는요. 스스로 일신의 화가 끼쳐지죠. 그렇죠. 보물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자가 보물을 갖고 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끊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뺏기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는 판검사 아니면 의사 해라고 부모들이 우긴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 아이들의 적성이 직업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적성이 안 맞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적성이란 것이 바로 경매 투자에도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수강생들과 대화 몇 마디만 해봐도 돈 좀 벌겠다 아니다를 그냥 보입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보이고 점을 칩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기회를 많이 상실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이 아전인수식으로 돼서 실체를 보고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세상과 어떤 경매를 자기 욕심에 맞추려고 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좌절을 또 보더라고요. 원래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는 헛고생을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1분 1초가 더 아까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다가 세상이 맞춰지길 원하고 자기 몸의 경매를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헛고생을 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경매로 성공하겠나를 먼저 살펴보고 공부하십시오. 나약한 목소리, 힘없는 눈빛, 목적도 없이 막연히 경매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지? 정도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추었을 때 실내 온도가 20도까지 떨어지면 보일러가 작동해도 다시 25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30도까지 올라가면 보일러는 작동을 멈추고 25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질 때까지 보일러 작동이 멈추게 되죠.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목표가 10억이면 10억을 벌 것이고 100억이면 100억을 벌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100억을 벌 것입니다. 여기 있었네요. 제가 그 카톡이 자꾸 들어와서 껐습니다. 자, 100억을 벌 것입니다. 자, 로또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몇십억의 부자가 되어도 몇 년이 지나면 도로 가난해지는 경우를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릇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운명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죠. 운 7, 기 3이다. 그쵸? 운은 7을 차지하고 기운이 3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려면은 기운의 30%를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치가 분명하다면 진정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부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중간 탈락자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특징,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남이 뭐라고 놀리든지 무시하고 남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갖고 목표치를 높게 잡으세요. 네, 목표치를 높게 잡으십시오. 이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인생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낮게 잡는 거고 높게 잡았다고 남의 눈치를 살살 보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경매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명건과 같고 경매의 특징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주식처럼 시간대별로 올랐다 내렸다를 불안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는 돈 번 놈이 별로 없고 큰 부자가 없는데 올랐다 내렸다를 매번 하지만은
오르는 게 단 5일만 올라도 거기 안에서 이 중독성 여기에서 환장을 한다 이거죠. 5일만 올라도.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신을 괴롭히게 하더라도 잠깐 오르는 며칠만 올라도 그거에 환장해서 또 이쪽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또 몇 년 호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운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매다. 이렇게 훌륭한 무기인 경매를 공부하면서 아직도 우물쭈물하시겠습니까? 두 팔을 걷고 어디 한번 내가 이 무기를 들고 힘차게 휘둘러 봐야지 하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이거를 선택하라고 했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경매의 꿈은 또는 목표치는 어떻게 알아야 했습니까?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창해야 된다. 그죠? 분명하게 잡아야 되고 거창하게 잡아야 되고 높게 잡으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냥 입으로만 높게 잡습니다. 입으로만 저 50억 벌 거거든요. 이렇게 높게 잡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했지 입으로만 높게 잡으라고 안 했어요. 목표는 눈목자를 쓰죠. 눈이 가는 곳을 높게 봐야지 입으로 떠들어라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 50억을 떠들었으면 이게 진정한 목표라면 거기에 맞는 계획표, 아까 말씀드렸던 일머리를 잡고 거기에 맞추는 뭘 해야 됩니까?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죠? 계획표를 작성했으면 이대로 하나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행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실행하는데 중간에 졸려. 그 다음에 방해가 있어. 이거를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야 실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행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요것 때문에 못하면 실행이 아니지. 그건 미실행이지. 맞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거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으란 얘기는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계획표를 작성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계획표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 도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대로 하려고 인부를 구성하고 그죠? 재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부터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그죠? 1층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나가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거를 먼저 하고 그걸 설계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재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하셔야죠. 일단은 무엇보다 입으로만 떠드는 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경매는 인생관과 같고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경매는 인생관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명검이다. 그쵸. 유명한 검. 아주 잘 드는 검. 예. 명검은 옛날에 보면 주인이 따로 있었고 옛날 시대에는 어떤 철에 있어서 좋은 철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 보유했죠. 국가가 보유했기 때문에 명검의 주인은 항상 귀족이 선물한 검을 받은 누군가가 명검이 됐죠. 부자들이 철을 보유했죠. 그죠? 국가가 철을 관리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귀족이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명검은 애초에 주인이 귀족과 부자였던 것입니다. 인생관이라는 것도 옛날에 귀족과 부자들한테나 인생관이 있지. 서민이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인드가 빈약한 사람들. 마인드가 거지 마인드. 이런 사람들한테 인생관이 존재했나요?
글도 못 쓰는데 무슨 인생관입니까?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념, 어떤 견해가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자체도 옛날엔 다 귀족과 부자들의 생각들이었지. 뭐 이렇게 서민이나 이렇게 빈약한 그 어떤 거지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대등하게 학교이죠.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인생관이니 명검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귀족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점을 명심하시고 경매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떤 명검, 즉 경매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서 경매를 바라보는 것인지, 요거를 여러분의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암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의견은요, 절대 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개인 의견 들으면 뭐하고 그걸 따르면 뭐합니까? 되지도 않는 것은 암기를 하셔서 따라서 애우시다 보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